브리니 턱! 안녕하세요 브린 여러분들. 오늘은 2021년 개정된 재산세의 쪽지기 강의 마지막 시간 납세 절차 부분입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에서 꼭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올 테니까 열심히 끝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재산세 납부 절차에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세 가지 토픽이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납부 기한이고 그 다음이 과세 최저한입니다. 이 과세 최저한이라는 토픽은 사실 취득세든 어디든 세법 어디에서 튀어나왔다 하면 그냥 교수님들이 물어보기 굉장히 좋아하는 토픽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제일 나중에 나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분할 납부와 물납입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사실 세기도 힘들어요. 여기 보시면 20회, 24회, 25회, 28회, 29회 계속 나왔는데 더더군다나 꼭 올해 나올 수밖에 없겠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개정됐기 때문이죠. 30회, 31회 안 나왔으니까 이번에 낼 차례가 됐는데 거기에 개정까지 됐으니까 이거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분할납부, 물납 이 부분은 교과서를 찢어서 씹어드시는 한이 있으시더라도 공부를 꼭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산세 납부 기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는 머릿속으로 타임라인을 그려본다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제일 먼저 6월 1일부터 우리 출발하는데요. 6월 1일 어떤 날이죠? 과세 기준일입니다. 그러면 과세 기준일 현재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바로 납세 의무자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죠. 시험에 헷갈리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6월 1일 날 계약을 했대요. 그러면 이때 매수자가 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도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건가요?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계약했다는 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잔금을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잔금을 받은 날짜가 6월 1일이라면 매수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만약에 잔금이 6월 2일이었다면 매도자가 아직 2월 1일 현재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거니까 계약이 아직 다 안 끝났죠. 잔금 치르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때에는 매도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6월 달에 고지서를 받게 되는 건 아니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7월달과 9월달 두 번에 걸쳐서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돼요. 7월 16일에서 7월 31일 사이에 한 번 받고, 그리고 나머지 2분의 1 금액에 대해서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한 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선박, 항공기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고지서를 받고요. 반대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9월 달에 한 번만 고지서를 받게 되면 됩니다. 다 좋은데 시험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특례 부분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진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 원이 채 안 되는 소액이라면 이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해서 7월 달에 한 번만 고지하고 그냥 한 번에 내고 치울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행정적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또 시험장에 가서 어떤 거를 9월 달에 내고 어떤 걸 7월 달에 내는지 또 헷갈리죠.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금액이 작은 거, 그러니까 소액일 것 같은 거는 무조건 7월 달에 다 내고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에 특례가 적용돼서 2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라면 7월 달에 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토지라면 일단 토지 머릿속에 어떤 거 생각하셔야 돼요? 광활한 대지가 제 소유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재산세가 어마어마하겠죠. 이런 거는 사실 공무원들도 다 카운팅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9월 달까지 시간을 주도록 합니다. 소액납부 특례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소액납부 특례라는 건 먼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주택에만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토지나 다른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주택의 경우에만 좀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끝내겠다 이런 건데, 법문구를 좀 보시면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일을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보통 징수 방식이니까 부과 징수 다 한꺼번에 하는 거 맞는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량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부과 징수 한다가 아니고 법문구에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때 이제 2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을 외우는 거는 당연히 외우셔야 될 부분인데, 시험 문제가 쉬우면 그냥 방금 얘기한 그 법문구 그대로 나오는 26회 기출문제처럼 똑같이 나와요. 26회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면
어디서 포인트가 되는지 찝어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그러니까 토지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주택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숫자 또 주의하셔야 돼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날짜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요렇게 체크 포인트 딱딱 잡아가면서 이 문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까지만 나오면 시험 문제가 굉장히 쉬운 거고요. 그 한 해가 넘어가면 보통 그 기출문제를 교수님들이 조금 꼬아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27회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토지의 재산세 정기분 납부세액이 18만 원인 경우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 부가 징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변태 같지만 이게 시험 문제가 딱 이런 문제를 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도 틀리기가 딱 좋아요. 왜냐하면 보통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는 게 그 숫자예요. 20만 원 이하 요걸 엄청 외웠는데 18만 원을 보는 순간 아, 나 이거 내가 아는 거지 하면서 이게 틀린 복이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주택이라고 했죠. 소액 납부 특례는 주택에만 있는 거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에는 뭐 18만 원이건 이게 28만 원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8만 원이더라도 여전히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부가징수 하는 거 맞습니다. 이번에는 과세 최저한 규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법문구 그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납세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이때 재산세액은 도시지역분 재산세 포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항상 괄호 안을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재산세가 빵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액 부징수 제도죠.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이런 제도예요. 참고로 이때 이 고지서는 언제 나오죠? 납기 개시 5일 전까지는 적어도 나와야 됩니다. 아니 납세자도 낼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일 전까지는 고지서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 소액 부징수는 세목별로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토지와 선박 항공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이름으로 해서 주소에 한날 한시에 토지, 선박 항공기에 대한 납부 고지서가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셔도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언제 나간다고 했죠? 7월 달에 나갑니다. 그런데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한들 토지의 정기 납부 고지되는 날짜는 9월 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한 종이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아, 세목별로 나가야 되는구나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 간단한 법문구를 시험에서 그대로 3번이나 시험에 냈어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때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 이 얘기에서 어떤 느낌 받으셔야 돼요? 아, 2,000원이면 세금을 내는군요. 2,000원이면 딱 2,000원이면 재산세 냅니다. 자,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법문구 그대로 똑같이 내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2020년대 원더키디도 나올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보너스로 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산세, 과세최전, 보너스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재산세에 부가세가 있어요. 그리고 병기된 조세가 있죠. 부가세는 여기서는 부가가치세가 아니고 썰택스라고 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재산세 납부세액의 20%가량을 더해서 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방교육세고요. 그리고 재산세와 별개로 같이 적는 애가 있어요. 병기조세라고 하죠. 이 조세가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2,000원 그것만 딱 외웠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역자원 시설세가 2,000원 미만이면 소액 징수 면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재산세 부가세, 그러니까 지방교육세에 대해서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딱 이 병기되는 조세인 지역자원 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에 있어서만 2,000원 미만이면 부징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너스로 하나 가지고 가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할 부분은 오늘 강의 하이라이트죠. 분할납부와 물납입니다. 제가 항상 강의 노트를 준비할 때 이 부분은 시험에 꼭 나오겠다 이렇게 접신이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요 파트가 그런 파트예요. 매번 시험 문제 참 잘 나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올해는 또 특히 개정사항이 있어서 이거를 시험 문제로 안 내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면 분할납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분할납부를 받으려면 일단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걸 납부 기한 내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것도 분할납부란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태만하게 있으면 안 해주고, 신청을 하는 주도 면밀함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분할납부를 2개월 내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2개월 통일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개정이 됐느냐? 납부세 기준 금액이 500만 원으로 조정되면서 이제 종부세와 같아졌는데, 이게 사실 올해 개정사항은 아니에요. 2020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 해에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 내기 딱 좋겠죠? 자,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50% 이하에 대해서 2개월 내에 분납을 할 수 있게 해주고, 500만 원 이하라면 그걸 반으로 뚝 자른 25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납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부세라면 어때요? 이게 다 똑같은데 딱 그게 달라.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종부세와 재산세의 분납 가능 기간이 다르다는 거, 요 차이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물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물납은 종부세는 없고 재산세에만 있는 제도예요. 여기에도 분할납부처럼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재산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만큼 굉장한 금액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 납부 기한에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분할납부와 달리 허가의 과정이 필요해요. 아무 부동산이나 다 물납을 받아주면 안 되겠죠. 일단 과세관청에서 허가를 해서 이게 합당하다,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고 나서 5일 이내에는 허가를 할 건지 말 건지 그걸 통보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허가가 안 났어요. 불허가 되었다면 그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해서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4회 기출문제 하나 보죠.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할납부기 때문에 납부 기한까지만 신청하면 되는 거고요. 250만 원 이번에 개정된 거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 지방세잖아요.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5회 기출문제 연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하다. 이거 맞는 보기인데, 이때 재산세의 구조를 좀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재산세 납부 총액을 좀 잘라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재산세액과 그리고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소방지역 자원시설세 이렇게 해서 나눠집니다. 근데 이때 재산세액의 썰택스가 아까 전에 지방교육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재산세액이 20%를 곱한 만큼 더해서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액과 도시지역분 요 부분은 한꺼번에 재산세 그 원천이 되는 금액이라고 봐서 물납과 분납 모두가 가능하지만,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사실 물납, 분납 이런 거에 대해서 법규가 이렇게 깐깐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썰택스니까 분납에 있어서는 가능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물납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게 좀 이상한 애가 있어요. 여기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물론 재산세랑 같이 내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산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재산세랑 같이 써있는 세금이에요. 병기 세목. 그래서 마치 재산세가 아니라고 취급해서 얘는 물납도 안 되고 분납도 안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2021년 개정사항을 포함해서 납세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를 해봤어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